오케이. 안녕하세요, 린입니다. 제 교수님은 되게 특이하신 분이었어요. 어느 날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또 해줬는데 본인이 관심 있게 탐구를 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관음증이래요. 관음증. 몰카 범죄. 그런 범죄자들을 잡아놓고 신분을 딱 보면은 전혀 사회적으로 막 뭔가 문제 있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상인이라는 거예요. 보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이 인터넷 콘텐츠의 바다에서 왜 화질도 나쁘고 위험하기도 하고 몰카를 찾는 걸까?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. 그래서 그 관음증이라는 거에서 막 실제로 연구를 하셨어요, 교수님이. 그걸 작품도 만드시고. 자, 이 이야기를 머릿속에다 그냥 갖다 두고, 왜 우리는 보기도 힘든 위치에 아주 작고 심지어는 어떤 내용인지도 뻔히 아는 그런 담벼락의 낙서 같은 거를 읽어보면서 왜 크게 쓰여있는 경고문 안내판을 읽지 않을까? 좀 분석해보면 재밌는 걸 할 수 있지 않을까? 그래서 조금 돌아가는 말로 우리 게임을 할 때도 그래요. 게임을 오래 진행한 상황에서 우리는 장비도 좋고 레벨도 높아요. 웬만한 거는 그냥 거들떠도 안 봐요. 그런 상황에서 길을 걷다가 만나는 고급진 상자 같은 거는 그냥 지나치고 생략을 하지만 젤다의 전설 스카이림이라고 생각해봐요. 폭포 뒤쪽에 숨겨져 있는 조명도 어두운 낡은 상자, 뭔가 이 상자는 열어보잖아요.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. 왜 그럴까요? 우리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? 좀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면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하는 데는 아마도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. 하나는 호기심이에요. 뭔가 우리는 쉽게 얻지 못하는 무언가에 좀 더 큰 호기심을 가지는 것 같아요. 혹시 인간은 그런 것들에 더 크게 갈망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게 아닐까? 그 호기심은 왜 가지게 되었을까? 하고 의문점을 품어봤어요. 저 정보를 알지 못하면은 막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 아닐까? 그러니까 우리 선조님들이 막 숲을 뒷속에서 나는 바스락 소리가 그냥 바람 소리인지 작은 토끼 소리인지 아니면 위험한 들짐승 소리인지를 꼭 알아야만 했던 선조들의 행동이 뭔가 이해가 되는 것 같죠. 그런 선조들이 살아남았을 거고요. 또 다른 하나는 뭔가 새롭고 특별한 것에 대한 갈망인 것 같아요. 뭔가 쉽게 얻지 못하는 정보는 뭔가 더 가치 있을 것 같고, 그런 정보는 일반적인 것들보다는 훨씬 특별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. 그냥 바로 먹을 수 있는 가게와 줄 서서 30분 기다려서 먹는 가게의 음식 차이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어쩌면 인간의 마음은 일반적인 것들을 접할 때보다 더 집착하게 되고 더 자세히 보려고 하고 막 더 노력하고 기억도 오래 하게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. 이런 점들 때문에 혹시 우리가 작은 틈으로 막 무언가를 몰래 훔쳐보고 창호문? 장진문? 거기에 구멍 뚫어서 보고 남의 언쟁을 막 엿듣고 그게 커져서 나중에 몰카 범죄까지 가게 되는 게 아닐까. 그래서 저는요, 이 점들을 차용한 작품들을 기획했어요. 감상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조금의 불편함과 함께 수고를 하게 만들면 작품에 대해 좀 더 호기심을 갖지 않을까. 그래서 처음에는요, 그냥 일반적인 전시장인데 거기 사진을 걸고 그 전시장에 못 들어가게 문을 잠가버리는 거예요. 대신 거기에 문에 조그마한 구멍을 뚫어요. 아니면 어안 렌즈를 달거나 우리 현관문에 달려있는 그거 알죠? 그래서 그걸로 제 작품들을 볼 수 있게 한번 해볼까 하는 방식을 기획을 했었어요. 그러다가 또 교수님의 옛날 강의 내용이 생각이 났는데, 교수님이 프랑스 유학을 갔었을 때, 프랑스가 아무래도 예술의 성지다 보니까 엄청 이색 전시를 경험했대요. 교수님이 전시장에 들어가니까 그냥 흰 벽인데 거기 작품이 하나도 안 걸려 있었대요. 근데 잘 찾아보니 구석 콘센트에 핸드폰이 충전 중이었대요. 이 전시는 바로 핸드폰 사진 앱 있잖아요. 사진 앱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을 보는 게 그 전시 기획이래요. 되게 특이하죠? 처음 들었을 때도 좀 특이하네 하고 말았어요. 뛰어난 작품이다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. 근데 기억이 계절과 같이 계속 찾아오잖아요. 시간이 지나면서 그걸 계속 몇 번씩 생각하다 보니까 점점 마음에 들더라고요.
재밌는 것 같아. 보통은 전시장이면 사진을 크게 걸어야 되는데 사진첩 핸드폰에 있는 작은 화면으로 작게 전시가 돼 있잖아요. 제가 자연의 사진이랑 영상을 다루는 사람이다 보니까 항상 작품을 크게 전시하는 것이 최고라고 항상 생각했어요. 사실 지금도 그래요. 예술에는 정답이 없다를 막 입으로는 멋들어지게 말하지만 제 머릿속 마음속으로는 당연히 크게 뽑는 게 정답이지 라고 여기고 있었어요. 그럴 게 저는 자연을 다루잖아요. 자연 다큐멘터리는 사실감, 생동감, 기록 그런 게 되게 중요한데 감상자를 덮칠 정도로 큰 작품을 거는 게 막 그 공간에 있던 착각을 주면서 사실적인 경험을 할 수 있게 한다라고 생각했어요. 지금도 그래요 사실. 근데 교수님의 그 일화를 생각해보고 제 고정관념을 일부러 한번 틀어보자 라는 청개구리 같은 발상을 하게 만들었어요. 저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전시장을 만들기로 정했어요.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전시회를 해보자. 그리고 아까 아이디어들을 전부 차용해 보기로 했어요. 그래가지고 믹스해서 막 뭉쳐서 만든 게 바로 뿌띠박스예요. 신비로운 느낌을 잘 줄 것 같은 어두운 호두나무로 작은 상자를 만들고 그 내부에 전시장을 미니어처로 만드는 거예요. 작품을 만들고 나니까 예상치 못한 장점을 하나 발견했어요. 바로 시간과 공간에 구애를 받지 않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전시장은 어디든지 제가 들고 다니면서 그 자리에서 전시를 시작할 수 있어요. 단점이라고 하면 이제 한 번에 한 명만의 관객을 받을 수 있다. 그게 있겠네요. 사람들한테 이걸 어떻게 보여주냐면 사실 이 쇼맨십도 살짝 이거에 포함이 돼 있어요. 지인을 만났나 치면은 이렇게 말하겠죠. 사진 전시회를 하게 됐어요 하면은 언제요? 아니면 어디서요? 라고 해요. 언제냐고 물어보면 지금요. 어디서냐고 물어보면 여기서요. 티켓을 건네요. 이거 제 티켓인데 받으세요 하면은 이게 티켓이라고 하면서 받아요. 그래서 티켓 확인 한 번만 할게요 하면서 다시 돌려달라요. 주고 나서 10초도 안 됐는데 다시 돌려봤죠. 그리고 티켓을 확인한 척하고 구멍을 딸깍 뚫고 티켓을 다시 돌려드려요. 참고로 이 티켓은요 이렇게 뜯어서 스티커예요. 스티커. 아무래도 굿즈처럼 가지고 다닐 수 있게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스티커로 제작했고 어안이 벙벙해 있는 중에 빠르게 저는 이 전시장을 딱 켜서 감상하십시오 하면서 딱 주고 저는 멀찍이 떨어지면 돼요. 사람은 자연스럽게 여기 열어보고 감상하게 되는 거로 돼 있어요.